김서연님은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맡김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기도법을 잘 몰라서요. 종교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 것이니까 뭐 하느님하고 기도하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디다가 대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뭐 신의 이름을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우주 전체에 신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의 일부이다 보니까 사람의 내면에도 다 신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겠죠. 이 영성 분야에서는 신하고 관련이 없다. 그냥 자기만 들여다보고 뭐 현실 창조하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신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쪽 분야에 들어가다 보면. 꼭 어떤 이름으로 부르진 않더라도 분명히 내면의 신성을 알게 되고 신성을 밝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수캠님이 우리 내면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도 많잖아요. 매일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사랑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꼭 눈을 감고 하지 않더라도 좀 고요하게 있어 본다면 다 명상이 되죠. 또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다가도 가만히 앉아서 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막 눈도 초롱초롱하구나, 이렇게 아이를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 생물체로구나 그러면서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 지겹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순간순간이 새로운 거죠. 매일 순간이.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고 모든 현실이 바뀌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매일 보면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해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좀 비현실적인 것 수도 있죠. 이성호님 질문에 에고가 참으려 하는 게 아닌 영혼이 앞으로 안 하겠다 선택하면 안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술을 마시는 것이 마음 공부에 방해가 되는데 술이 생각나는 업식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금의 의식 상태에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거는 그 업식이 워낙 깊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자기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잠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잠깐 술 안 마셔야지 이게 아니고 의식 상태가 깊은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뇌가 좀 세타파 상태에 있을 때, 명상 상태에 있을 때 그 생각을 집중적으로 해보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해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써본다든지 성찰하는 일기를 좀 써본다든지 블로그 글을 쓸 때 뭐 글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썼거든요. 사람들은 글 쓴다고 하면 뭐 나는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애들 일기 쓰듯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좀 깊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깊게 써보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명상 상태에 잘 안 들어가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잠들기 전에 그 중간 상태 있잖아요. 깨어있을 때와 완전히 잠에 떨어졌을 때 그 중간 애매한 상태, 그때가 뇌가 세타파 상태에 있어요.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뭐 약간 산만한 상태는 베타파라고 하고 조금 더 느린 상태는 알파파, 공부하고 집중했을 때 알파파이고 거기서 좀 더 깊게 내려가면 깊은 명상이나 자각몽이나 렘수면이나 그런 상태가 세타파 상태이고요. 완전히 무의식 상태, 깊은 잠, 그게 델타파인데요. 점점 더 뇌파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타파 상태에서 했던 생각은 창조력이 있고 자기 무의식 각인이 되는 거예요. 심상화를 할 때도 그 잠들기 전의 상태, 그 상태에서 좋은 생각을 하다가 잠들면 그게 자기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서 창조가 되거든요. 자기 전에 그런 좋은 생각하다 자는 게 좋고 자기 성찰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런 확언이나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술이라면 뭐 술을 안 먹고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영성을 개발하려면 오신채와 카페인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채는 파마늘, 부추 뭐 이런 거죠. 술, 담배, 카페인도 영성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술, 담배는 확실히 안 좋고요. 자기 몸에 있는 그 유체라고 하죠. 뭐 아스트랄체라든지 이런 유체를 약하게 만든대요. 영적인 진동수가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걸 안 해요. 뭐 술, 담배, 커피 전혀 안 하고 그냥 술을 먹었던 게 2008년 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가끔씩 뭐 맥주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긴 있죠. 뭐 근데 그냥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가급적이면 내 정신을 좀 멀쩡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그렇게 살다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건강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지영 님이 코로나가 여러 문명의 찌꺼기의 정화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진도 그래요. 그리고 지진이 정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제가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 책에도 나온 내용이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업일 수도 있죠. 인류가 만든 카르마가 우리 전체에게 오는 거죠. 이 지구상으로 보면 인류가 악성 종양 같은 존재잖아요. 너무 인구도 많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적당히 좀 없어지는 게 지구한테는 좋겠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깨닫고 좀 오염을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가 다 책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나만 잘났다 그게 아니고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저도 재활용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안 사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두부를 사도 다 들어있고 시금치도 거기 플라스틱에 들어있고 일주일만 플라스틱 이만큼 나오다 한 봉다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안 그러고 싶다 하면서도 식구가 많고 도시에 살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혼자 산다면 그냥 시골에 가서 텃밭에다 그냥 채소나 키워서 그거 뜯어먹고 살 텐데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저자는 집안의 모든 쓰레기가 합쳐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한 통. 그 사람이 온갖 방법을 다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에다가 쓰레기 안 만드는 거 뭐라고요? 제로 웨이스트. 그것까지 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 카페에 제가 활동을 예전에 오래 하다가 거기 제 닉네임이 아메바거든요. 아메바로 검색하시면 제 글 많이 있어요. 제가 영상 채널인데 미니멀 라이프 잘 모르는 분도 많으시죠?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그것도 큰 수행 효과가 있고요. 미니멀 라이프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고 글 보시면 도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쓰시는 글이 영상 카페에 있는 글보다 더 영성적인 글도 꽤 있어요. 선불교 스님들이 미니멀하게 사셨잖아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요. 물건을 정리하고 그러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 핸드폰에 앱이 많아도 그것도 막 복잡하니까 안 쓰는 건 가급적 다 지우고 그래요. 필요할 때만 깔았다 지우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미니멀하게. 정말 나랑 통하고 필요한 사람만 친하고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런 인간관계를 괜히 그렇게 다양하게 맺으면 시간 낭비되잖아요. 그런 것도 미니멀이고 제 취미에 대해서도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비누도 만들고 제빵도 하고 뭐 수없이 많이 뭐 재봉틀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뭐 중고로 팔아버리고 안 해요. 안 하고 아 내가 정말 뭐가 중요한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해서 좀 도움 좀 줘볼까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미니멀 라이프 하니까. 미련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물건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버려 이거 말이야 내가 그때 아이하고 어디 놀러 가서 쓰던 수영복이야 막 이러면서 못 버리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죽으면 다 어차피 놓고 갈 건데 뭐하러 그거를. 심지어 이 육체조차도 놓고 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타버리면 이 박스 안에 재가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렇게 청소 쓰레기집 청소해주는 채널 있잖아요. 클린 어벤져스. 거기도 보면 그렇게 쓰레기집 하고 사는 사람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죠. 그 사람들도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서 가족 관계라든지. 그래서 현실에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걸 못 치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치우려는 노력을 해보다 보면 마음도 정리가 되는 거죠. 조금씩. 그 미련을 버리고 그 시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줄리님이 저를 상식 이상으로 과도하게 미워하는 남동생 때문에 괴로운 삶을 보내다가 남동생이 취업해서 따로 사는데 이번에 집에 와서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는 면도 약간은 있긴 있죠. 근데 완전히 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노력해도 근본적인 게 풀리지 않으면 한계가 있죠. 겉으로 예의 지키는 선에서 그게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본인을 미워한다는 건 남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나의 문제일 수도 있죠. 서로 상호적인 거니까요. 나도 남동생을 싫어하니까 걔도 나를 미워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내가 남동생에 대해서 좀 정화를 하고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정화하고 그러면 그 무의식상으로 정화가 되면 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진호네님이 마음 공부하는데 계속 무서운 꿈을 꾸는데 왜 그럴까요? 마음 공부하면 무서운 꿈이 막 올라올 수도 있고 명상을 하더라도 잡념이 많이 올라와요.
원래 내 밑에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었던 건데 흙탕물을 휘저으면 그 위로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작용이에요. 평소에는 대면하지 않고 내버려 뒀던 것들인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게 하나둘씩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댓글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무의식을 섣불리 무의식을 열어보면 무의식에 의해서 자아가 잠식이 될 수도 있다. 더 크게 당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하시는데요. 자기가 용기가 없거나 뭐 너무 마음이 약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 약간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여러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거고요. 꿈에서 무서운 꿈 꾸는 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면하는 과정이에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요. 다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 걸 해결을 안 하면 우리 마음이 그 무의식이 가득 차서 괴로워지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 명상을 하든지 의식적으로 정화를 하면 더 좋겠죠. 꿈을 본다든지 진짜 그 무의식을 꼭 봐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다 현실에 드러나니까 현실의 사건들, 현실에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들여다보고 정화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있던 감정들까지 같이 해결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깊은 뭐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뭐 전생 이야기라든지 그걸 꼭 다 봐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승자시대님이 거울 명상의 원리를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거울 명상은 김상우님 채널에서 가르쳐 주신 거고 그분이 개발해서 보급하신 건데요. 그분이 와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감정이 좀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원리이고 그것은 모든 명상 전통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라? 그럼 사람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좀 하기 힘들어해요. 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지? 저는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민망해서 못 봤어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고 '저게 뭐야. 뭐 이상하네.' 그런 것도 좀 객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돼요.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 보세요. 이렇게 켜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돌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울은 직접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약간 객관적으로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 공간 안에 저 사람이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상을 하지 않아도 그게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객관화가 되어서 보게 되는 거죠. 축복받은 여신님이 요즘에 오라 색깔이 보인대요. 오늘은 아이 주변에 밝은 노란색과 진분홍색이 보였어요. 오라가 보이면 좋은 거죠. 송가체가 발달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송가체 발달에 태양 응시, 선게이징이라고 하죠. 선게이징. 태양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낮에 보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일출하는 시기에는 봐도 되잖아요. 그때 태양 응시하면 그 빛이 이제 동공으로 들어가서 이 송가체에도 영향을 주고 영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명상할 때 입꼬리를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의 얼굴 표정하고 뇌의 상태하고 서로 1대1로 매칭이 되잖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웃는 표정으로 화내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대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그런 근육의 움직임하고 목소리나 뇌의 움직임이나 그 뇌파라든지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우니까 슬픈 것이다.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기쁜 것이다. 그래서 웃음 치료도 많이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아놓고 웃음 치료도 하고. 저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안 웃고 살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웃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웃는 것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해도 표정이 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나 40년 동안 이러고 살아서 노력을 해도 그래요. 웃는 게 중요하긴 해요. 저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 앞에서까지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죽지 못해 산다 이런 표정 보여주면 안 되지 나는. 그런 생각하면서 일부러 애들 앞에서 웃으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표정이 잘 안 되니까 저는 장난을 쳐요. 엉덩이 탁 때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장난. 미소님이 종이에 글을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걸렸던 일을 적어보며 들여다보는 건가요? 마음에 걸리는 일뿐만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다 쭉쭉쭉쭉 적어요. 쓰다 보면 또 마음에서 걸리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는 창피해서 못 쓰겠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억누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다 써야 돼요. 거울 명상 하시는 분들도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다 말을 해 주든지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렇게 거르지 말고 쭉 계속 써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써 보세요. 핸드폰은 이게 빨리 안 쳐지고 오타나니까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 자판이 빠르죠. 자기의 소명이나 이번 생애에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굳이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알 거예요. 자기 의식에도 드러날 거예요. 소명의식이라는 게 좀 기독교적인 개념이죠. 소명의식을 기독교에서 강조해서 기독교인 분들 중에 뭔가 뭐 음악을 하는 경우는 음악을 뭐 열렬히 공부하고 이것으로 뭐 신에게 찬양을 하고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사회에서 좀 성공하고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온 것 같다.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해요. 꼭 무의식 차원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실에서 이해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그게 나의 길이 되는 거죠. 굳이 어디 뭐 신이 내려준 나만의 길이 어딘가 있을 거야. 나만의 뭐 짝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작게 이루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